과정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린 증상은 있을 수 있지만 예. 그 시린 증상 자체가 치석이 제거되면서 드러난 부위에 순간적으로 이제 자극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시린 증상이 생기는 거지 치아가 갈리거나 많이 약해져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자면 예. 겨울철에 이제 옷을 입고 있다가 예. 갑자기 옷을 벗으면 이제 추워지잖아요. 춥죠. 예. 네, 그거랑 약간 비슷한 원리인 겁니다. 아. 치석을 덮고 있던 뿌리가 드러나게 되면 일시적으로 속살이 드러난 것과 같게 됩니다. 아. 반대로 얘기하면 네. 치석 제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 시린 증상도 심해지고 그 치석 하방으로 잇몸도 내려가고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스케일링 하고 나면 나 뭔가 좀 뿌리가 좀 가늘어지고 약해졌어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은 내가 그만큼 치석이 두껍게 쌓여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예. 이게 이제 초음파 기구다 보니까 예. 숙련된 기구 접근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너무 예를 들어서 한 곳에만 세게 적용하게 되면 치아에 약간의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균형 있게 치석만 적절하게 잘 제거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필요합니다. 예, 숙련된 전문가에게 맡겨야겠다. 예, 요거 좀 생각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가 이렇게 아플 때요. 뭐 아플 때 치료하면 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좀 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방금 얘기하신 그 두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제 문제가 생기기 쉬운 게 충치입니다. 왜냐하면 충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까지는 예. 대부분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이는 상하고 있지만 아프진 않을 수 있다. 네, 생각보다 정말 큰데도 불구하고 예. 전혀 통증을 못 느끼셔서 나 통증이 없었는데 충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러고 우연히 엑스레이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검진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 이제 치과 의사가 봤을 때도 분명히 육안으로는 없었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나니까 그 엑스레이 안쪽에 숨어 있는 충치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머나. 근데 만약에 예. 증상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신경까지 손상된 경우도 많고 네. 충치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주변 치아가 부서져서 그 부분으로 음식물이 끼면서 잇몸이 붓고 그 불편감으로 인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할 때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데 또 일정 기간에는 꼭 엑스레이를 찍으셔야 되는 부분도 숨어있는 충치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고 이제 연세가 조금씩 들수록 네. 입안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예. 뿌리 쪽에 충치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생기는 속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 정도 6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커지셨나 할 정도로 예. 진짜 심각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기검진 받으시고 중간중간에 엑스레이도 꼭 찍어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된다 할 때는 치아 쪽에 건강검진도 꼭 포함이 된다라는 거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은 이게 영구치가 망가지면 임플란트 이건 바로 그냥 임플란트인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임플란트가 현재 이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거의 최고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진짜 기술력도 좋아지고 굉장히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기술입니다. 네. 다만 임플란트도 뼈가 있어야 심을 수 있고 그다음에 뼈를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치아를 보존하고 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잇몸이 만약에 안 좋아지고 있다면 적절하게 잇몸 치료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충치가 깊어지고 있다면 충치 치료와 그다음 보존 치료를 통해서 뭐 치아 크라운을 한다거나 해서 꼭 치아를 살려서 쓰는 치료를 위주로 먼저 선택을 해서 그 치아를 최대한 유지하고 그다음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무조건 뽑고 임플란트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염증이 너무 커졌는데 정말 너무 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치아를 쓰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 해서 이제 버티는 경우도 있으신데 그렇죠. 그런 경우는 또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임플란트가 뼈를 쓰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예. 근데 염증이 커지는 만큼 뼈가 네. 없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주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경우에는 주치의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적절한 상황에 발치를 하고 그 다음 치료인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게 맞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조금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살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 네네네. 꼭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입냄새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참 드러내놓고 누구에게 고민하지도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칫솔질 열심히 하고, 나 참 각을 열심히 하는데도 입냄새가 난다. 왜 이렇습니까? 입냄새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이 많죠.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가족분들이 인지하는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입냄새도 양치 부족이나 이제 음식물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더 복잡한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더 복잡한 많은 원인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입 안 말고 더 안쪽으로 혹시 문제가 들어가나요? 정확한 얘기십니다. 그래서 그 예로 하나를 들자면 네. 편도결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편도결석. 네네. 예. 편도결석 또는 이제 편도석은 목젖의 이제 양 옆에 편도선의 틈에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 점액 등이 쌓여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네.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굳으면서 굉장히 큰 고약한 냄새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면 야,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네. 이게 이제 보통은 아무리 이제 양치를 하고 잘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보통 거울로 이제 목젖 주변을 보게 되면 하얗거나 노란 작게 박힌 게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편도 결석이 보였을 때 때로는 혼자 막 빼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피가 나거나 염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안전하게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리고 이렇게 이 안에 요즘엔 칫솔뿐만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혀 닦는 기계, 이렇게 세모난 기계 이런 걸 또 나눠주는 곳도 있던데 이거 네네네. 치아 더불어서 혀도 이렇게 닦아야 됩니까? 매우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 입냄새의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네. 백태라는 건데요. 백태. 네, 혀의 백태는 말 그대로 혀의 표면에 생기면서 세균을 같이 이제 밀집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혀 클리너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좀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환경으로 보면 그 외에는 뭐 입안을 이제 건조하게 하는 구강 건조증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이런 구강 건조증에서 또 중요한 게 너무 가글을 자주 해도 구강 건조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도 자주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글을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또 그 외에 네.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게 잇몸 질환. 예. 네, 잇몸 질환이 생기고 나면 치아에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고름 냄새가 나시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얘기 드린 충치로 인해서 음식물이 끼면 당연히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앞에서 얘기 드린 편도 결석 외에 전신질환적인 요소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장장애가 있으면 또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도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고 당뇨로 오랜 기간 동안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냄새, 특정 입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 몸이 물론 이렇게 다 연결돼 있긴 하지만 단순 입냄새라고 생각했는데 원인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원인을 없애는 데는 또 다 방법이 굉장히 또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방금 앞에서 쭉 얘기 드린 부분들 생각하시면 좀 머리 아프실 텐데요. 예, 저도 이렇게 하나 둘 정리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오히려 앞에서 얘기 드린 요인을 하나씩 없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잇몸 질환이나 아니면 충치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를 하려면 당연히 잘 닦으셔야 되고 네. 이제 적정 시기에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평상시에 닦으실 때 혀 클리너로 백태 제거 같은 것도 잘 해주셔야 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셔서 입마름도 방지를 하셔야 되고 네. 앞에서 얘기 드린 위장장애 혹은 뭐 편도 결석 혹은 이제 당뇨 같은 것들을 전문가 진료를 통해서 평상시에 이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네. 특히 뭔가 자리가 많으신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꼭
양치를 하고 주무셔야 합니다. 뭐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에 정리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단히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기본만 잘해도 예. 네, 맞습니다. 구강 건강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단순히 뭐 양치 잘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치아 관리에 대한 잘못된 상식 좀 알려드렸고 또 입냄새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지면 훨씬 나아지겠죠.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치아 관리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이제 상식이나 이런 부분도 얘기를 드렸고요. 치아는 제가 항상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 치아 구강 건강은 갑자기 한두 달 만에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잘못된 습관과 상식이 쌓여서 장기간 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평상시에도 올바르게 관리하면서 습관을 들이시면 장기간 100세 시대를 대비한 치아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치아 건강에 대해서 오늘 생활톡톡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바른 플란트직과 문홍열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전체적인 도로 상황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TVN 교통정보입니다.